안녕하세요.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MQ 눈소금이라는 이 소금이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MQ 눈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금하고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심층수라는 바닷물이 있죠. 그러니까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바닷물을 얘기를 합니다. MQ 눈소금의 출발점, MQ의 눈소금 출발점은 바로 이 심층수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해양 심층수라는 바닷물이 있었기 때문에 MQ 눈소금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라는 그 바닷물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해양 심층수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6km를 육지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수평선 너머로 6km를 가야 돼요. 6km를 긴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6km를 바다로 나가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200m 이하면은 이제 해양 심층수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600m를 내려가요. 605m를 내려가서 아주 깊은 바닷물이죠. 605m라는 물이 가면은 웬만한 생물체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희귀한 물고기나 이런 데들만 살 수가 있는 곳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기압이 높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들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이 600m라는 이 고압을 견디기가 어렵고 햇볕도 안 들어오니까 광합성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5m 내려가게 되면 아주 암흑 같은 그 속의 바닷물입니다. 이 심층수라는 친구들은 지금 만들어진 바닷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바닷물이에요. 우리가 지하 안반수라고 해서 뭐 지하 500m, 600m에서 안반수라는 걸 끄집어 올려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지하 안반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물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빗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반수가 깨끗하잖아요. 그죠? 일반 겨울물하고 안반수가 다르듯이 이 심층수라는 일반 표층수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가라앉아가지고 만들어진 물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 심층수라도 가라앉아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바다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저로 바다 밑바닥 쪽으로 해서 전 세계의 바다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서서히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표층이 돼서 다시 가라앉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순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층수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제 차가운 곳입니다. 차갑다. 네? 심층수라는 물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해저로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와 밀도라는 건데 물이 차가워지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조밀해지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진 물도 가라앉고 밀도가 높아진 물도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극에 가서 바닷물이 흘러 북극에 가서 혹은 남극에 가서 바닷물 흘러서 북극에서 남극에 가서 빙산이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 온도는 내려가고 밀도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무거워진 물은 가라앉겠죠. 이 계속 가라앉으니 계속 밀려서 다시 이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표층이 돼서 다시 흘러서 다시 가고 이런 순환 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심층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 바로 심층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이면서 오랫동안 숙성이 돼. 수백 년 동안 가라앉아서 숙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숙성이 되면서 나쁜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한 것만 남아있는 물이 바로 해양 심층수가 됩니다. 이 심층수를 아까 했지만 6km 나가서 수심 600m 내려가서 끄집어 올려서 이제 공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장까지 이제 심층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RO라는 장치를 거치게 돼요. RO가 뭐냐면 역삼투압 장치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쉽게 뭐 우리가 미네랄 워터, 심층수 미네랄 워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되는데 RO라는 장치에 통과시킨 하나는 담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한쪽은 이 농축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RO 장치는 바닷물에서 미네랄을 뽑아낼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닷물을 이다가 RO 장치 넣으면 RO 장치가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앞에다 뭘 붙이냐면은 마이크로 필터라는 초정밀 필터로 걸러요. 그래서 심층수를 마이크로 필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RO라는 장치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RO 장치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1단계로 마이크로 필터라는 마이크로라는 뜻은 아시죠? 아주 미세한 겨우 이제 물 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필터예요. 이걸 통과시켜서 RO라는 장치를 넣게 되면은 담수가 나오고 농축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미네랄 워터는 이 담수에다가 이 농축수의 일부 미네랄을 추출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미네랄 워터가 돼요. 저희들은 이 농축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 농축수를 공장에서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농축수를 가지고 농축수를 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농축수는 뭐죠? 미네랄 플러스 물이잖아요, 그죠? 이 농축수라는 뜻은 미네랄 플러스 물이에요. 우리가 속을 만들려면 이제 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물을 빼면은 미네랄만 남고 미네랄하고 플러스 소금이 이제 남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소금 만드는 방법 보면은 이제 이 물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이제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제조업체들은 이 물을 제거하면서 같이 이 미네랄도 제거가 돼요. 소금만 남기게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NaCl이라고 하는 이것만은 아니고 이 같이 제거돼요. 왜 그러냐? 이 미네랄은 아까 했지만 지금 바닷물 속에는 86가지의 미네랄들이 녹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86가지 미네랄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효능도 있고, 그죠? 특성과 효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성들이 때로는 이 소금을 제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에 들러붙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바닷물 속에는 이 나트륨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친구가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 미네랄이라는 애가 들어가게 되면은 설비를 망가뜨리고 쓴맛이 나니까 얘들을 다 빼버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요. 그게 천일염이 됐든 정제염이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를 제가 쭉 보면은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이 칼슘이라는 친구가를 두 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소금 제조 과정 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이에요. 이 두 가지만 제거하면 소금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 NaCl, Cl 99%짜리 소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제거되면 이 두 개가 제거되면은 거의 다른 미네랄도 같이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걸 다 포함시켜서 소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 농축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탱크에다 저장해서 숙성도 좀 시키고 물을,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세한 안개 상태로 만들어요. 안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이크로 수준의 입자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이 커다란 공간 안에다 이렇게 뿜어줘요. 미세한 안개의 바닷물을 심층수를 이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릴 거 아니에요. 바람을 같이 넣어주니까 날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같이 뜨거운 바람을 넣어요. 열풍. 뜨거운 바람을 같이 불어 넣어주면은 이 아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진 물방, 바닷물, 농축수가 날아가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이 작은 물방울이 증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분, 물방울들은 날아가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미네랄을 이 바닥으로 눈처럼 내려 쌓여요. 그래서 소금 이름이 눈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86가지의 미네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가 이 소금에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수준은 아까 마이크로 수준의 입자가 지금 소금이 증발되면 거의 나노 입자 수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모습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햇빛에 아즈랑이 비치듯이 그런 식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입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초미세 입자 소금, 눈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처럼 확 내려서 이제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86가지 미네랄을 하나도 안 놓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바닷물에 있는 소금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하고 칼슘, CA, 칼슘이라는 친구. 이 두 가지를 다른 업체들은 이걸 빼버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맛을 내리고 설비를 망가뜨리니까. 저희들은 이게 다 100% 포함되어 있잖아요. 86가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만들어져. 그러면 이 소금의 맛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영향을 미치겠죠. 이 쓴맛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맛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공정으로 또 넘어가게 돼. 이게 어쨌든 이게 소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눈처럼 쌓여가지고 만들어서 이 공장 안에 실제 모습 보면은 눈이 쌓여 있는 거랑 똑같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커다란 방, 이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원목으로 사방을 둘러친 이 안에서 이제 소금이 내려서 이만큼 쌓일 거예요. 그럼 이 보통 이게 한 일주일 정도씩 만들어요.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 쌓이면서 일주일 동안 이 뜨거운 이 방 안에서 지금 온돌방 이상의 뜨거운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소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계를 끄고 이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숙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끄집어낸 거를 이제 통에다 이제 보관을 하면서 다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꺼내가지고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차 일주일 동안의 숙성 과정. 물론 이제 먼저 만들어진 나중에 쌓이는 게 다 다르겠지만 이게 다 섞어가지고 끄집어내서 해놓고 이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소금을 만들고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입주를 보통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면 저희 수금은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입자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한 입자, 좀 굵은 거, 아주 고운 거 이런 입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과정을 거쳐. 이 안에서 계속 쌓여 있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건조가 거의 다 됐지만 그래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소금에는 미네랄 함량이 오래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는 습기를 빨아당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완전 건조 관계를 거쳐요. 그래서 보통 천일염은 수분 함량이 한 10% 이상이 되는데 이 소금은 분석을 해보니까 0.03%의 수분 함량을 가졌더라고요. 거의 완전 건조 단계를 해서 돼요. 그래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자 만드는 과정, 건조 과정, 이게 숙성 과정. 그 다음에서 건조 과정이 되면은 다시 2차 건조를 또 해요. 1차 건조와 2차 건조 과정을 거쳐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마그네슘 쓴맛이라는 부분이 이런 숙성 과정, 1차 숙성 과정, 2차 숙성 과정, 그 다음에 입자를 만드는 과정, 건조 1차 과정, 건조 2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맛있는 소금으로 바뀌어요.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MQ 눈수금이라는 수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저희 공장이 완공된 게 설비까지 다 들어온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2017년 7월인가 그래요. 저희 공장이 짓기 시작한 게 15년 3월에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장이 완공된 게 언제냐? 17년 7월. 제품 생산은 언제였냐? 18년 9월. 엄청나게 많이 터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소금은 공장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다 짓는데 저희들이 짓는 과정에 2년이 걸렸어요. 짓고 이 안에다가 설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 왜냐하면 이런 공장은 없었거든요. 여기 다 설계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돼요. 자, 공장이 지어졌고 설비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 제품이라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테스트 작업을 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물방울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적정하냐? 들어가는 열풍의 온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적정하냐? 그죠? 건조 과정은 몇 도에서 몇 도를 해야 되는 게 적당하냐? 숙성 기간은 얼마나 거쳐야 되느냐? 그죠? 이런 모든 거를 그럼 건조 설비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테스트 작업들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1년이라는 긴 기간의 공장을 제품 생산 안 하고 만들었다 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소금 몇 톤을 갖다가 버린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아무 우리나라에 이런 공장, 이런 과정을 거친 공장은 아무 없을 거예요. 이런 긴 기간 동안, 물론 앞에서 연구는 이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해서 15년까지 긴 연구 기간을 거치고 다시 공장 짓는데 2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테스트하는데 1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소금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만들 줄 알아요. 접시에다가 바닥을 담아가지고 갖다 놓고 하루만 햇볕에 놔둬도 소금이 밑에 깔려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진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고 맛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
그런 소금은 함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금은 다른 소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원료가 다르죠. 해양식품수로 만들었던 원료. 그죠? 제조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염전이나 이런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아까 했지만 공정에서 누처럼 내려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성분도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 소금은 80년까지 미네랄을 다 담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능도 달라요. 그죠? 먹어본 사람들 효능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모양도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보면 이게 소금인가 아닌가 뭐 이런 헷갈릴 정도로 모양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소금, 기존에 없던 소금이 바로 앵큐 눈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에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큐 눈소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소금입니다. 감사합니다.